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동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헌법 이제 요번 25년도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기본 강의 처음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그죠? 예, 기본 강의 뭐 또 우리 핵지총 강의, 예, 기출, 객관식 기출, 그리고 또 핵심 암기장 강의라고 해서 이제 사례 대비, 예, 이렇게 이제 꾸러미들이 선행 과정으로서 이제 존재하고요. 요 과정이 끝나면 한 4월 무렵부터 이제 민사법부터 해서 이제 정규 순환 강의에 들어가죠. 1순환부터 4순환까지 뭐 우리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마인드 특강 과정이 있어서 뭐 총 한 4.5 또는 이제 5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규 순환 강의 들어가려면 아직 이제 여유가 있고요. 이제 기본 강의 7인데요. 어쨌든 헌법 과목은 요번 시험에서 좀 난해하게 나왔죠. 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쟁점들이 뭐 알만한 쟁점들이에요. 늘상 다루고 이제 준비하는 쟁점들인데 이 워낙 많이 구성돼 가지고 뭐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뭐 과잉 금지,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 케이스들을 막 모아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모의고사에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관련된 이제 모의고사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다뤘던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뭐 소위법 문제도 있고 뭐 신뢰보를 따질지 말지 이런 거 고민되는 이런 쟁점들을 막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첫날 시험이 헌법 시험인데도 많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시험 치는 동안 이런 이제 걱정도 되고 있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보니까 예전 뭐 사법시험처럼 뭐 헌법에 없고 국회법에 있는 조항인데 뭐 헌법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지면 묻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맥락은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는 요런 이제 문제들이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예,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자제됐었는데 요번에는 좀 사실스럽다 할 정도로 객관식 문제, 사례형 문제가 조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출제진이 좀 변화가 있죠. 그죠? 출제진 구성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인가 로스쿨, 예, 비인가 이제 법대 로스쿨 인가받지 않은 이제 비인가 법대 교수님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막 세심하게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데 재작년부터도 좀 이렇게 어렵다, 난해하다, 구성이 너무 이렇게 조밀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올해는 정말 좀 제대로다. 이게 사법시험 같다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도 좀 많이 난해했던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시험 이제 출제진의 구성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무리 없이 또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조금 이제 바뀐 변화하는 이제 어떤 경향들 이런 것들에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시면 될 텐데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비를 하고 대비의 어떤 그 비중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뭐 이미 상품들이 있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공부를 위한 수단 이런 상품들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맞는 이런 것들로 갖고 가시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법 과목은 이제 잘 갖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좀 안타까워요. 지금 민사법 부담 크죠, 그죠? 네, 어쨌든 7법 과목 중에 뭐 3가지 과목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민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법의 부담이 이제 통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뭐 민법이나 이런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분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 민사만 하면 안 돼요. 1년 내도록 이제 민사만 하시는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변호사 팀장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상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순환 이제 처음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각 법마다의 이제 특색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셨다면 이제 2순환 이후로는 이제 각 법마다 이제 좀 이렇게 잘 짚고 들어가 가지고 그 법의 이제 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일궈내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민사법 완성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이거 뭐 너무 과하니까 이거까지 안 봐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니? 그 시간에 이제 다른 뭐 민사법이나 이런 과목들에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또 헌법이면 헌법, 형사법이면 형사법 이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이렇게 배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꽤 또 많은 수의 학생들, 제가 본 학생들 중에서 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보면은 늘상 민사예요. 그래서 1순환 때도 민사, 민사, 2순환, 3순환 가도 변함없고 형사법 할 때도 민사법,
예, 공법할 때도 민사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형사법하고 헌법은 공법은 어떻게 하려면 딱 항상 이제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죠. 헌법은 선생님 강의로 만족스러워서 예, 그 부담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없다는 말이 뭐죠? 미루겠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따라오시면 그래서 기본서도 아주 뭐 잘 단장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키노트, 헌법 추정 키노트 같은, 이런 이제 또 요약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문자 이런 것들이 잘, 뭐, 기본 소하고 이제 거의 똑같죠. 예, 그래서 추려놓은 것들인데, 예, 그런 이제 교재들이 보면, 키워드하고 두 문자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이제 암기해야 될 것하고 이해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보겠지만, 두 문자가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들이 다 가능한, 예, 그 이야기로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요런 두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는데 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 대놓고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고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눈에 걸쳐주다 보면은 한 두 번 이상만 걸치면은 그 두 문자들은 아주 그냥 편하게 거의 암기 수준으로 이렇게 익숙해질 겁니다. 암기하려고 안 해도 암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건 이해합니다. 내가 그러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교재들을 만들고 공개를 한 것들이 이제 그 테크닉을 제가 이제 교재까지 실은 거니까 이해는 하죠. 하지만 이제 너무 뭐라고 할까, 감이 떨어지면 그러면 실력 발휘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헌법 공부할 시즌이 됐다. 1순환 헌법, 2순환 헌법, 3순환 헌법, 4순환 헌법 시즌이 되면 그 시즌에는 어쨌든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즌마저도 다른 과목, 뭐 부담 있는 과목 이런 데 억눌려 가지고는 오전 강의 듣고 나면은 끝. 나머지 남는 시간들은 민사법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요번 시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탓할 일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보면은 시험 전날 전화가 많이 와요. 문자나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그 주신 자료 중에 이거 꼭 봐야 하나요? 예, 그 질문의 취지는 볼까 말까 고민되고 기왕이면 또 안 봐도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마음들이 느껴져요. 예, 근데 모든 교재와 자료는 보면 뭐 이렇게 다 전혀 다른 것들이 없죠, 그죠? 뭐 사례집이든 객관식 문제집이든 뭐 기본 교재든 뭐 요약집이든 판례집이든 예, 모든 교재들이 담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은 결국 이제 공통된 것들입니다. 헌법학에서 주로 다루는 어떤 주류 사항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콘텐츠로서 이제 수록하고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이렇게 하나라도 뭐 하나가 주로 좀 그렇고 뭐 좀 이론 체계하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 체계 뭐 이런 지식을 쌓고 지식을 이제 활용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어떤 뭐 연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정도에 있는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 이제 단련하는 과정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재로 단련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기한테 잘 와닿는 교재 위주로 이제 단련을 하되 그 교재를 보면서 그 교재에만 딱 있는 것 말고 그 주변의 것들, 행간의 의미, 뭐 어떤 문장으로 친다면 그런 것들까지 이제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만 된다면은 어떤 교재를 잡아도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걸로 충분하다. 예. 니네가 봤던 모든 것에 다 포섭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판례 자료 이런 것도 추려서 드리거든요. 예. 레슨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마음속으로는 마지막에 진짜 꼭 봐라. 이래요. 제 마음속으로는 꼭 한번 눈에라도 걸치고 가. 그러면 바로 보일 거야. 예. 거기서 얼마나 나온 줄 아니?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시간이 없는 거 아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 아니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또 어떤 적극적인 친구는,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벽 1시 넘었었는데 2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는 선생님 그래도 볼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야, 너 잠은 자야지. 내일 첫날 시험부터 멍하면 어떡할래. 잠은 자고 가자. 예. 충분할 거다. 예. 만점 주고 하는 시험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봐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 날 셀게요. 그래서 날 세고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후도 이제 시험 끝나고 이렇게 막 만족스러운 이제 점수는, 이렇게
자신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자신하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좀 밝은 표정, 밝은 느낌이에요. 문자가 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시간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제가 그 친구한테도 미리 좀 봐라. 사수남무렵에라도 한번 꼭 눈에 걸치어라. 그러면 이제 마무리 때 한번 더 보면 좋겠지만은, 마무리 정리 할 때 못 보더라도 한번 걸친 걸로도 충분할 거다. 계속 다뤄왔던 거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놓치고 나니까 결국 이제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 새벽에 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예, 결국은 보자. 그래가지고 보고 갔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인데요. 예, 효과는 봤을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은 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판례들 이런 걸 담고 있는 이제 교재 자료고, 분량이 아주 뭐 요약집 같은 수준으로 약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공부 전반이 이제 그런 패턴으로, 형사법이든 공법이 그런 패턴으로 이제 운영됐다면 좀 이제 좀 아쉬울 수 있죠, 그죠? 예, 전체 이제 민사법에서는 뭐 적절하게 선박했다 할지 몰라도, 이제 공법하고 형사법이, 예, 불안하게, 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담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 완성하는데 한 1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공법 이렇게 하시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과목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피해 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로 이제 강의 학원 시즌, 강의 시즌에 맞춰서 주로 이렇게 강의 수강을 하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시즌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헌법 들어간다, 형사법 들어간다 이런 시즌이라면 그 시즌에 맞춰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과목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네, 관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헌법 과목 같은 경우는 효과가 큰 과목이에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도 보면 이제 효자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양도 있고 또 외울 것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특히 우리 책처럼 이제 두 문자로 외울 것들과 이해할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두 문자가 이제 뭐 이해만으로도 암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갖춘 두 문자로 구성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앞질러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을 나중에 봐도 된다, 미뤘다 봐도 된다, 이제 이런 심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만 잘 해주시고, 자,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제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이제 문제집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고, 뭐 키노트 같은 요약집으로 이제 정리를 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기본소가 가장 이제 완벽한 어떤 이제 컨텐츠를 수록하고 있고, 또 기본 강의라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 전체를 보여주는 이런 강의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섭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먼저 저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 기본 강의나 기본서를 맹목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학원가의 이제 컨텐츠를 다루는 선생님들이 보면 다양한 이제 대체 자료나 교재를 다 또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암기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체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또 딱 별개의 강의로서 또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시즌에 기본 강의 못 들었다고 해서 이제 억울해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기본 강의 시즌에 투자를 해서 섭렵을 했다 이러면은 엄청난 이제 그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제 맛부터 봐야 누구 중국이 세냐 할 수 있겠지만은, 맛보기 전에도 이렇게 자신감을 나름대로 나는 좀 칠걸? 이런 식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하고, 제 겉으로 보기하고 좀 다른데 좀 뭐 신기술을 가졌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만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이 기본서로 강의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섭렵하시면은 제일 든든하고 안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재가 예전에 이제 기본서가, 물론 이제 제 교재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량면에서 이제 좀 월등하다라는 이제 자평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법시험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교재가 이제 그 당시는 뭐 몇천 페이지 되거든요. 헌법 교재가 한 2천 페이지가 넘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때도 이제 저는 한 1000페이지짜리 이런 교재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갈수록 더 막
줄여가지고 집약을 해가지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56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로 이제 쭉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550페이지 대 교재.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기본서를 더 줄여보자. 왜냐면 그 요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가 저한테 큰 자극을 줬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제 일으키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탄핵부터 내란죄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헌법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헌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그 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저 민주당 측의 또 뭐 줄탄핵 이런 것들의 또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양 진영이 다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 문제들이 헌법 판례로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책이 어떻게 될까? 이 중요한 판례들을 아무리 추려도 다 싫다고 반영하고 하다 보면 이 책이 이제 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걱정에 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는 판례가 지금 하반기 이후로 계속 헌재 판례가 안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재판관이 지금 현재 6인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이 민주당 잘못이죠. 그래서 판관들을 이렇게 안 채우고 6인으로 이제 구성되는 시절에 이걸 판례를 자꾸 이렇게 선고하는 것들이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불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불안정 뭐라고 할까 불복의 문제나 부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려고 한 거. 인지 한 그 하반기 이후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판례가 지금 선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복에 쏟아지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어떡하냐, 그 여러분은 또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론 또 판례들은 가리면은 남길 것들이 또 한정되겠지만 이참에 그럼 우리 기본서를 기본 강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최종 마무리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손대보자. 이래가지고는 요번에 몇 개월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계획은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요번에 해버리자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요번 그 일련의 사태가 저한테 마음가짐을 이제 줬습니다. 확고하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본서가 이제 판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추천을 해보니까 지금 새로운 판례, 최신 판례나 이제 새로운 판례들을 넣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 59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이제 그냥 생으로 그냥 편집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생으로 넣으면 59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이상을 넘는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360페이지로 줄여버렸습니다. 요번에 이제 365페이지가 나왔는데 365, 369로 할까 365로 할까 그게 좀 고민됐었는데 제가 이 편집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근데 편집이 딱 365로 나와서 일단 뭐 숫자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줄여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요약서 같은 것들이 따로 없더라도 요약서처럼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분량이 줄면서 질적으로도 약해진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는데 제 교재는 질적으로 약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00페이지 때부터 지금 365페이지까지 질적인 것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 시험에 혹시나 해서 담아놨지만은 거의 안 다뤄지는 기출 표시가 안 붙는 이런 항목들을 좀 과감하게 쳐내고 이제 주로 이제 다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잘 꾸리고 또 이제 문장체나 뭐 서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간결체로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페이지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이제 10문장 되는 것들을 2문장으로 설명을 끝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분량이 나온 거지 그 해당 부분을 그냥 파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그대로 전판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자면 이 교재는 이제 기본 강의 수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정도면 웬만한 다른 서적으로 친다면 요약집이나 마찬가지. 요약집보다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이 교재를 마무리까지 계속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순환 강의를 들으신다면 순환별로 예습용, 복습용으로 계속 활용해도 전혀 부담 없고 무리가 안 되는 이런 분량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무리가 안 된다는 말은 분량적인 측면이죠. 부담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챙겨서 공부하고 최종 정리까지도 할 수 있는 교재가 되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판론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의 계획표에 따르면 헌법재판론부터 들어가는데, 다른 강의에서는 좀 이제 당연히 앞쪽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실무가 변호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에 가장 이제 가까운 이런 헌법재판 이론, 소송 이론들을 이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뭐 변호사 시험에서 혹은 이제 뭐 재판 등에서 이제 본안 판단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사례풀이나 이제 본안 재판이라면 본안 판단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 관련된 쟁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로 이제 출제율이 사례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뭐 객관식 용도로 주로 이렇게 편제되는 이런 파트를 맨 마지막으로 미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와 객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헌법의 이제 출제 범위는 일단 이론, 조문, 사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은 이론이라는 게 학설 이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판례입니다. 이론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89년도에 이제 설치가 되고 90년도부터 이제 판례를 쏟아내면서 그때부터 쌓여 있는 이론들이 보면은 학계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워낙 열심히 일하고 워낙 이제 판례를, 그러니까 학계 이론들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학계의 뭐 일반 이론들을 잘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장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크게 이제 문제 제기보다는 뭐 그래 조금 뭐 다듬으면 볼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수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학계는 보면은 헌법 판례가 뭐라고 할까, 이제 헌법의 발전을 좀 이끌어가는데 좀 앞쪽에 서 있어요. 다른 이제 법학 계열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가 곧 이론이고 이론이 판례고 이런데, 이제 이론하고 이제 구분되는 판례는 케이스 판례 해가지고는 이제 어떤 사건의 특징을 묻는 것들이죠. 이러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위헌이 나왔냐, 합헌이 나왔냐. 위헌이 났다면 위헌의 논거, 중심 논거는 뭐 적법 절차 원칙이었냐, 과잉금지 원칙이었느냐, 명확성 원칙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세세한 케이스를 다루는 이제 판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판례라고 제가 이제 칭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부속 법률 약간 좀 뭐 판례나 헌법 조문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속 법률도 나오죠.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뭐 여러 가지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도 예전처럼 막 사법시험처럼 막 세세한 뭐 지엽적인 조문들은 안 냅니다. 안 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판례 이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직결되는 조문이나 아니면 헌법 조문하고 아주 이제 막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죠. 그 실질적 의미의 이제 헌법으로서의 이제 위상이 큰 이런 이제 조문들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려보면 됩니다. 가려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론, 판례로 구성되는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판례, 그리고 이제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조문이 중요한데, 이케조죠. 이케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서에 다 이제 그냥 다 수록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장이나 또 혹은 뭐 객관식 문제집이나 뭐 요런 형태로 이제 다른 교재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이제 일부 항목들을 단락적으로 다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례 중심으로 사례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만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을 이제 한정해서 다루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경의 흐름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교재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주제 안에, 테마 안에 어떤 쟁점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 그 쟁점들이 이 테마들을 이루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렇게 시험 나온 것들 일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너무 나중에 공부한 결과가 보면은 조금 이제 허망해요. 뭔가 이제 많이 했는데 역시 발전은 별로 없다. 뭘 해도 자꾸 이제 그 자리다. 이런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기본서에서 혹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나머지 이런 이제 배경 자원들이거든요. 이런 배경 자원들이 있으면은 사례를 쓸 때도 한 줄 쓸 걸 두 줄 쓰고, 두 줄 쓸 걸 세 줄 쓰고,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세 줄짜리로 준비했는데 한 줄짜리 정도로 지금 마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키워드 같은 것들을 탁 살려가지고 한 줄로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폭들이 생겨나거든요. 활용의 폭들이. 그래서 그런 활용의 폭들을 갖추려고 치면 이런 단락적인 공부로는 좀 어렵고, 이 어떤 단락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이런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살아있으면 돼요. 이해만 해도 충분히 이제
키워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키워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의미를 이제 가장 비중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치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외워야 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해로서 숙지되면 충분히 활용되고 이런 항목들이지만, 뭐 통치구조 파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뽑느냐, 예, 뭐 대통령 피선거 연령이 몇 살이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해를 통해서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대놓고 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두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금세 또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략법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이런 헌법의 어떤 공부를 가능케 하는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예,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떨어지기를, 알아서 이제 뭐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제가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민사법만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도 이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소홀히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형사법하고 다른 게 이 공법, 그 중에서도 이제 헌법은 잘 쌓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켠 쌓아놓으면 그 위에 켠을 또 쌓고 하는 것들이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다른 과목들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뭐 이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외울 것과 이해할 것, 이해함으로써 끝나는 것과 외워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예,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막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더 막연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예, 그 막연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각인 가능한 지식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선홍주 헌법 강의를 이제 선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인사 말씀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재판원부터 들어갈 텐데, 강의 진행은 일단 PPT로 하겠습니다. PPT 이제 논점 세트인데요. 이 도표 안에 이제 우리가 이 주제에서 다룰 이제 쟁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간추려 놓은 논점 정리 도표입니다. 줄여서 논점 세트. 이 논점 세트는 우리 기본서에는 없고요. 아무 교재도 없고, 헌법 집중 키노트라고 하는 이제 요약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 논점 세트라는 도표들이 딱딱딱딱 배열돼 가지고 전체를 먼저 개관한 다음에 이제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된 사람이 이제 전체를 빨리 개관한 다음에 뭐 좀 보탤 것들을 밑에 이제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좀 보강하고 하면서 그 주제를 이제 마감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쓰는 도표인데요. 자, 요거 뭐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다 암호들입니다. 그죠?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은 텍스트가 필요 없어요. 텍스트 없이 그냥 눈으로 쭉 읽으면서 무리 없으면은 다 이해되고 이제 숙지된 것들이라 되는 것들이라 어렵지 않게 한눈에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담겨 있는 어떤 재료는 아니지만 요걸 이제 제가 따로 이제 PPT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요걸 먼저 개관하고 개관된 내용을 책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이제 또 특히나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확인을 끝내고 이렇게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제가 이제 키노트를 부교재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뭐 저하고 공부하려면 키노트 같은 거 좀 필요하니까 키노트 한권 사시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부교재로 삼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기본서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노트하고 기본서를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기본서라면은 이거 키노트는 우리 변생들한테는 있어야 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본서 자체가 이제 300페이지, 뭐 300페이지 중간대면은 이게 이제 없어도 충분히 이제 기본서를 잘 정해 놓으면 이걸로도 충분히 그 키노트보다 더 월등한 이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노트는 뭐 아주 가볍게 전체를 이제 개관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핸드북처럼 늘상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이지, 그게 완벽 교재가 될 수는 없죠. 안에 보면 이제 판례 박스, 케이스 판례 같은 것들, 우리 책에 있는 요런 것들은 이제 또 많이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재 구성상.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본 교재가 제일 완벽한 건데, 그걸 이제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 거리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노트를 부교재로 삼지 않고 이제 키노트에 들어가 있는 논점 세트만 이렇게 쭉 추려서 부각되고 있는 필기 자료를 이제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된 필기 자료, 요게 우리 이제 PPT하고 똑같은 이제 흐름을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설명을 위해서 우리 키노트에는 없는 논점 세트는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제 PPT 자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몇 가지 정도만 빼고 나면은 이제
키노트의 논점 세트를 보는 것과 이제 같은 효과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 PPT로 전체를 개관한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가서 마무리를 한다. 예, 이런 방법론을 이제 먼저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헌법재판 이론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했죠, 그죠? 예, 헌법재판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재판 자신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나 말 잘 배웠다. 좋은 교수님 만나서 잘 배웠다. 예. 잘 배운 건 맞죠. 잘 배운 건 맞는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범위를 다 충족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이제 그 교과 편성 과정이 아주 이제 타이트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1학년 때 헌법을 배우는 학교도 있고, 뭐 2,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은 1학년 때 이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 경험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헌법재판 그 뭐 자료 같은 것들, 재판 자료, 이제 판례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례가 이제 판단을 어떻게 진행하고 뭐 중요한 이제 이론들이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활용됐고 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걸로는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이제 그 풍부한 그 범위를 잡아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좋은 어떤 지식들을 전수를 받으시겠지만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좀 갖춰야 될 또 체계들이 보태야 될 것들, 보강해야 될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려서 헌법재판론을 이제 튼튼하게 이제 단단하게 마감을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1회차 이제 그리고 2회차 한 3회차까지는 제가 속도를 많이 뽑지 않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속도를 뽑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지칠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제 차분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한 4회차 정도, 5회차 정도 이렇게 넘어서면 한 5회차 이제 전후일 거예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진도도 좀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속도를 이제 조금 높이는 악셀을 좀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의는 이제 특징이 저는 항상 미천 지식이라고 해서 미천 지식을 제가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미천 지식을 강조합니다. 배경 지식, 미천 지식.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본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천, 사회 가치 창출의 미천, 그걸 이제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본이 예전에 뭐 원시시대나 저럴 때는 뭐 이제 노동력이었죠, 그죠? 농경사회나 이럴 때는. 그런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재화였다면 재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디지털 사회 또는 이제 정보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이게 재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사회 자본 또는 이제 자본주의의 자본 공부에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이 자본 없이 출발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자본을 튼튼히 갖추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날로 부유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자본 아니냐? 그게 이제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본 맞죠? 이것도 자본 맞는데 이 자본을 이제 올바르게 잡아주는 미천 자본이 있어요. 정말 미천. 미천 중에 미천이 있는데 그 미천 정보들을 이제 제가 이제 깨우쳐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제 최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뭐 밖에 있는 내용들은 텍스트를 보고 뭐 여러 뭐 어떤 교재들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잘 몰라도 그냥 익숙해질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텍스트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기본 교재나 아무리 두꺼운 교재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걸 한 방에 그냥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촌철살인 같은 이런 미천 자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메우다 보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수적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일러드리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냥 묻어서 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꼼꼼히 챙겨만 되시면은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그 남들 그냥 책 밋밋하게 읽고 끝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뭐 이런 용어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용어들은 지금 우리 헌법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나중에 보면은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과 신뢰 보유 원칙 여러분들이 다뤄보실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제 법치주의 원리들인데 사령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그 심사 기준이고 또 평가 기준이죠. 자, 근데 이 소위법 금지 원칙 같은 것들은 법치주의의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신뢰 보유 원칙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의 주관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오지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신뢰 보유 원칙은 법치주의 또는 이제 법적 안정의
객관적인 측면으로서 해가지고 오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왜 내냐 싶지만은 그 이제 의미를 모르면은 결국 이제 소위법과 신뢰보호 원칙 두 원칙의 의미 차이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양평가의 대상, 여러분 실력의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7급 시험, 이런 데서 이미 활발하게 나와요.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도 다루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주관적, 객관적, 늘상 그냥 대충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서는 이런 이제 단어고 개념이지만은 이 의미를 누구한테 일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내가 깨우친다면 아주 이제 그 뭐 활용을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이런 이제 지점들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리 없이 이제 내가 이해하고 내 걸로 이제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활용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막 편하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막 사례 답안 같은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이제 가져나갑니다. 물론 아주 지금 단순한 거 말씀드리는데요. 주관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이익들 또는 관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것들은 탈개인적인 관점들이거든요. 지금은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확인하시고, 하여튼, 그때 제가 이건 미천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깨우치셔서 이제 텍스트, 기본소에 이제 교재에 담길 만한 이제 정형화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설명의 방침이나 이제 전수의 방침들을 이제 일러드리고, 어느덧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마감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진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좀, 뭐라 할까, 템포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패턴도 이제 전혀 달라지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휴식 취하겠습니다.